세계유산을 준비하는 북한산성. 팔부 북한산에서 가장 음침한 곳에 위치한 궁궐 북한산성 행궁지. 행궁지 다 왔어요. 저기 무슨 갓바가 있네? 여기 안내판 찍고 가야지. 호조창지. 호조창지는 유사시의 왕실에서 사용할 이국미를 저장했다. 산성에서 장기간 항전을 하려면 식량을 저장하고 보관하는 일도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이 창고는 북한산성의 핵심 시설 중 하나였다. 북한산성 내에는 호조창을 포함해서 7개 창고가 있었고, 북한산성 아래 세검정에는 양곡 창고인 평창을 만들어 50만 석의 군량을 확보했는데, 이 평창에 지금의 평상동의 지명이 유래되었다. 여기 발굴 조사하는구나. 여기가 아마 경리청 상창일 텐데 진작에 했었어야 돼. 네. 옛날에 여기 나는 막 지도위원회 영상 이런 것도 내 유튜브에 다 있어요. 옛날에 막 그런 것도 올려. 왜냐면은 누가 뭐라고 못하는 거야. 내가 고양시청 하게 사니까 이 발굴 팀도 뭐 어지간하면 하지 말라 그럴 텐데 뭐 뭐라고 안 해. 이게 도장을 찍어주니까. 사실 올려도 되는데 안 올리죠. 안 올리는데 나는 그때 그냥 계속 난 그 생각이었어. 이런 거를 안 올리니까 사람들이 정보를 못 보지 않냐. 정보 공유를 최대한 많이 하는 게 학예사의 큰 이유 중에 하나다. 네, 그래가지고 많이 올렸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북한산성 행궁지는 일제시대까지 행궁이 있었던 곳입니다. 행궁은 유사시 왕의 행제소가 되는 곳으로 북한산성 말고도 전국에 여러 곳 있었습니다. 이 행궁은 북한산성이 축성을 시작하기 한 달 전인 숙종 37년 5월 25일에 당시 산성의 공사를 주관하던 감동당 상인 김우왕에 의해 건립이 처음 제기되었습니다. 동항 5월 왕의 윤허를 얻어 8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바위가 많고 지세가 험하여 공사에 큰 어려움을 겪자 조정에서는 영건청을 두고 호조탄서 김수항과 공조간서 이영강을 주관당상으로 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목재는 산성 밖의 삼천동에서 얻어서 지었는데 동항 37년 10월까지는 내전의 기와 외전의 정소가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음해 2월부터는 다시 내전의 창호성 단 회역 등의 수장공사와 외전의 입주상량 등 일이 순서대로 진행되어 숙종 38년 5월에 낙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능스님의 북한지에 의하면 행궁 규모는 내전이 좌우 상방각 2칸, 대청이 6칸, 사면태 18칸을 합한 총 28칸이었습니다. 이 청전 외에 또 좌우각 방성대문수라소 등의 부속 건물이 35칸 정도 되었습니다. 외전 역시 내전과 같은 규모의 정전 28칸, 내행각방 12칸을 위시한 루정고간대문 등 총 33칸의 부속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 후 일제시대까지 그 건물이 보존되어 있었으나 언제 지금과 같은 모습의 터만 남게 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행히 일제시대에 찍힌 사진이 남아있어 당시의 모습을 알 수 있을 뿐이며 당국대학교에서 실시한 발굴 조사를 통해 정확한 규모와 성격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행궁은 상원봉 아래에 위치하고 있어 경사가 완만한 계곡부에 여러 단을 두어 3개의 영역인 내전, 외전, 외행각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영역 간에는 좌우의 행각과 내외각 담장으로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북한 산성의 행궁은 18세기 초에 창건된 이래 20세기 초까지 유지되어 온 행궁의 공간 구성과 축조 방법과 종수 과정, 건축 부재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 조선 후기 건물지의 난방과 배수시설에 대한 실증 자료를 보여준다는 점과 함께 원형 복원을 추정케 해준다는 점에서 높은 학술적 의미를 지닌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스스로 올라가면서 행궁지의 역사에 대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행궁은 제대로 사용되지 못했고 왕의 행차도 영조가 유일했던 것으로 영조 36년 8월 22일과 영조 48년 4월에 행궁에 행행하였다는 기록이 있을 뿐입니다. 이후 고종대의 서양의 침탈 등으로 국방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도성 방어를 위한 북한 산성의 중요성이 높아졌고 이에 따른 북한 산성과 행궁에 대한 수리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고종 16년 1879 8월 홍수로 북한 산성 행궁과 공해가 기울어지고 무너져 이에 대한 수축이 논의되었고 동년 11월 21일 북한 산성 행궁을 개건하라는 왕의 명이 있어 무의수에서 11월 24일부터 개건하겠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고종 29년 12월 12일에도 북한 산성 행궁에 대한 보수 건의가 있었고 이듬해 고종 30년 5월 18일 경리청에서 북한 산성 행궁과 공해를 중수하고 보축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후 관련 기록이 없으나 1904년 간행된 1인 관야정의 한국건축조사보고에 수록된 1902년경에 촬영된 행궁의 사진을 보면 당시까지 양호한 상태로 남아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1915년 홍수로 인해 완전히 파괴되어 현재는 내전터가 비교적 양호하게 잔존해 있으나 대부분의 다른 건물지는 파괴되어 그 흔적을 찾을 수 없고 일부 건물지들은 흙 속에 묻혀있는 상태이며 외곽에는 담장 일부가 잔존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지금은 연차별 발굴 조사로 옛 흔적을 기록하는 중이죠. 배수를 이렇게 계단식으로 하고 중간에 나역 같은 거 모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네. 기존에 있던 거를 재활용한 걸까요? 배수 아마 발굴 결과 네. 반영했을 거예요. 저거는 경기문화재단은 알다시피 그렇게 대충 하진 않아. 저기는 발굴로 돈 버는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좀 오래 걸리면 오래 걸리는 거지. 지금 보고 계신 내전 영역은 지형에 수놓으며 축대와 배수로를 설치하고 그 위에 정각을 구성하였습니다. 내전지를 중심으로 전면에 어도와 대문, 외전지로 내려가는 계단이 설치되고 그 좌우로 행각이 둘러싸서 중심 영역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중심 영역을 둘러싼 배수 처리와 후면 화계의 내전 영역의 경계를 이루는 내외각 담장지는 궁궐의 내전에 걸맞는 위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석재의 가공과 축조 방법은 조선 후기 성숙한 건축 기술을 보여주고 있으며 보시다시피 구들 구조가 잘 남아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보이는 외전 영역은 내전 영역과 비슷한 규모와 구조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외전의 중심축에 월대 계단호 도예대 문지가 놓여있고 그 좌우로 행각이 둘러싼 형태로 축조 당시 총 61칸에서 이후 총 74칸으로 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외전 영역에서는 특히 1912년에서 1915년까지 영국 성공회의 여름비서지로 활용되었음을 확인해주는 서양 유물인 램프와 스토브 등이 출토되었고 1915년 7월 산사 때로 훼손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